2022년 4월 10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동되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한번 쭉 써볼게요. 한번 확인을 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여기까지 빼면 매출 총익이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를 빼고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뺍니다.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익.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좌예금 해당되죠. 타임 발행 수표 해당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해당되죠. 정답은 4번 있겠네요.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니 양도성 예금 증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자, 업무용 승용차 2천만원 취득하면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 200을 제한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계정 과목 써보면 차량 운반구, 자, 차 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권리 계약금 없애고 선급금,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나머지 어음 발행한 거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급어음 아니고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급어음은 상거래 시에 사용하는 거죠. 즉 상품이나 재료를 사왔을 때 그때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때가 지급어음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상거래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의하여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제조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오랄 계산하고 소수점 미만 금액은 절사할 것. 차량 운반구로 되어 있는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있네요. 제조원가 쪽이니까요. 영업부 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판관비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니까 이쪽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정액법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죠. 정액법의 공식 한번 써보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천만원에서 빼기 500 나누기 5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은 영업상 목적으로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으로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렇죠? 2번 식별 가능성은 특정 무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그렇죠? 4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시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은요 유형자산과 달리 원가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체가 없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분석하여 9월 1일 단기매매증권 처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계정을 한번 보시죠. 자, 빠른 날짜 순으로 봐야 되니까 먼저 8월 1일부터 봐야 됩니다. 8월 1일 날 단기매매증권을 50만원에 취득했네요. 현금 주고. 이 50만원에 취득한 걸 9월 1일 날 팔았는데 현금 받고 팔았네요. 이익이 10만원 남았대요. 그럼 얼마에 팔았을까요? 60만원에 팔아야지 이익이 10만원 남는 거겠죠. 그래서 처분 금액은요 60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9월 1일자 회계처리 이거 보고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이해 좀 안되시는 분을 위해서 현금 장부에 이거 쓰는 거고요. 지금 단기매매증권 장부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원짜리 8월에 산 거 이제 9일에 없어지니까 대변 이렇게 된 거예요. 대변 이렇게 된 겁니다. 현금은 60을 받았겠죠. 왜냐면 이익이 10만원 나왔으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7번 아래의 분계를 각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기는 간단해요. 차변에 있는 건 차변으로 옮기시고요. 대변에 있는 건 대변으로 옮기는 거죠. 자, 급여는 급여 장부가 없네.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고, 미지급금은 미지급금 장부가 있네요. 미지급금이 3개가 있어요. 미지급금은 자 부채죠. 부채. 급여 200만원 지급하면서 예수금 5만원 떼고 195만원 지급을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195만원 미지급 장부에다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195만원이 대변이니까 대변에다 그대로 쓰는 거죠. 하나밖에 없네 또. 그리고 뭐에 대한 미지급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 계정 쓴다고 그랬잖아요. 전개하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은 4번이에요 8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계정체계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1번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보기 2번 자산수중이익, 보기 3번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보기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 4번이죠. 4번. 얘만 자본이잖아요. 자본의 자본잉여금. 그 얘는 뭐예요? 전부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제품 만드는 것과 관계되는 것만 표시됩니다. 그래서 9번에 4번 제품 매출 원가는 표시되지 않죠. 매출 원가는 팔려 나간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표시됩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할 때 정확하게.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서 사용하죠.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전체 총 들어간 비용 나누기 전체 총 생산량으로 계산의 정확도는 떨어지는데요. 경제성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데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어떤 게 정확도가 높냐면요, 개별원가 계산이 당연히 높겠죠. 하나하나 하니까. 그러면 옳지 않은 거는 4번.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원가 계산이 되겠죠. 자, 1번 맞는 거죠. 예, 다품종, 예, 소량 생산.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종합이고, 얘는 소량 생산 쪽이죠. 업종이 개별이고. 그렇게.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에 한 가지인 평균법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예, 이거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품 수량에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제공품 환산량. 이 환산량은 완성이 안 된 그 제품에 남아있는 수량에다가 작업의 진척 정도로 곱한 걸 말합니다. 수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올해 거 평균에서 하는 거죠. 완성이 안 된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이건 100% 했다는 말이고요. 예,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 그러면 가공이 지금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 40%만 지금 완성됐다는 것은 가공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가공의 정도가 40% 됐다는 거죠. 수량이 450이네요. 완성 800이니까 예. 계산이 그래서 800 더하기 50 곱하기 40% 이렇게 해서 5, 4, 20에서 그래서 820개 이렇게 돼요. 예. 3번. 예.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죠? 예, 맞습니다. 공식 외우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2번 제공품의 기초 기말 재고가 없는 경우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같다. 그러겠죠. 예.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기초 제공품 플러스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에다가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원가, 올해 투입된 비용 중에서 완성이 안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빼는 거죠. 걔를 빼내면 얘가 뭐예요? 완성된 거. 완성이 되면 단기에 완성됐다고 해서 단기 제품, 완성되면 제품이라고 붙여.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 완성되면요, 이렇게 제품이라고 붙여요. 제품 제조원가. 완성이 안 되고 투입된 거는 총 제조원가. 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도 없다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3번 메모리 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 과거에 발생한 원가의 합계이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다 소비했다고 그래서요. 메모리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4번 기회원가는 여러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는 대안의 기대치 합계이다. 기회원가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택해야 될 게 만약에 두 개 있다 해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는 포기하겠죠. 그 포기한 거를 기호원가라고 그래요. 예. 그럼 여러 개 있다면요. 여러 개 있다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 개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대안의 기대치 합계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대안 중에 차선의 대안에 대한 기대치가 되겠죠. 기대치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뒷부분이 좀 고쳐져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예.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사업자가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된다. 그렇죠. 예. 보기 2번 세금계산서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그렇죠. 예. 공급 시기에 발급하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는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라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급받는 자. 그래서 고쳐야 되네. 3번이 틀렸어요. 4번 제한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선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면세 고르라는 거죠. 자, 면세 암기하는 거예요. 예. 도소대여가 면세입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표준은 과세할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는 계산하면 안 되겠죠. 예. 자, 전체 총 매출액은 100만원이래요. 첫 번째 1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로 애누리 받은 거는 빼버려야겠죠. 예. 차감되잖아요. 그 다음에 할인도 빼는 거죠. 예. 할인 빼는 거예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하고 무관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고 일단 X고.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금전지급액은 빼는 게 아니에요. 대손금도 원칙은 빼는 게 아닙니다. 단 대손에 대한 요건을 확정했을 때 서류가 준비되면 그때는 공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원칙은 근데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3개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러면 뺄 수 있는 거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0만원에서 16,000원하고 3만원을 빼시면 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자, 끝내겠습니다.